뭐? 환경미화원? 아버님이 쓰레기 치우시는 그런 일을 한다고? 2025년 4월 12일 저녁 7시 한정식집 별실에서 상견례가 시작됐습니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띵하고 부딪히는 소리, 갈비찜에서 피어오르는 김냄새까지 또렷했는데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경멸이 냉기처럼 번지며 탁 내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에서 중학교 영어교사로 일하는 박서윤, 32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봄비가 그친 저녁이었어요. 약혼자 민우가 예약했다는 향림정 별실은 한옥 스타일이었고 마루 위로 올라서자 양쪽 부모님이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우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방금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편하게 앉으세요.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로 장만한 한복고름을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상이 들어왔습니다. 갈비찜, 해물파전, 더덕구이가 김을 뿜어냈고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 민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윤 씨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일 하시고 아버지는 말끝이 흐려지자 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환경미화원입니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민우 어머니의 미소가 굳어지며 젓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환경미화원? 아버님이 쓰레기 치우시는 그쪽이세요? 목소리 끝에 실린 떨림이 경멸인지 당혹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우 아버지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어요. 아, 그럼 공무직이신가요? 공무직 맞습니다. 25년째 같은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시선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지만 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는 게 보였어요. 민우 어머니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은 공무직도 정년 보장되니까 좋죠. 그래도 우리 민우는 건설 쪽 일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데 다르다는 말 뒤에 숨은 뜻이 느껴졌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어머니, 갈비찜 드셔보세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민우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따님이 교사까지 됐으니 기특하시겠어요. 환경미화원 월급으로 사교육은 어떻게? 장학금 받았습니다. 내가 끼어들었지만 민우 어머니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 장학금. 그럼 빚은 없으시겠네요? 순간 탁 하고 내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스테인리스가 마루를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민우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딸아이 대학 등록금 전부 제가 모은 돈으로 냈습니다. 그래도 환경미화원 월급으로 어떻게? 민우 아버지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요즘 공무직 월급이 200만 원은 넘지 않나요? 200만 원으로 대학 등록금을 낸다고요? 민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 평생 고개 숙이고 살겠지? 민우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빼냈어요. 어머니가 물잔을 들여다 놓쳤고 물이 상보를 적시며 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우 어머니는 냅킨으로 물기를 닦으며 피식 웃었어요. 괜찮아요. 원래 이런 자리는 다들 긴장하시죠.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담긴 건 이해가 아니라 우월감이었습니다. 민우 어머니가 상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나저나 서윤 씨,
우리 민우가 좋아서 만난 건 알겠는데 솔직히 집안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우리 집은 건설 자재 유통 쪽 일하고 민우 아버지 회사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도 일합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우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일이야 누구나 하죠. 근데 환경미화원이랑 회사 경영이 같은 선상에 있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같은 선상은 아니겠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물잔을 내려놓는 손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민우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는 이번 결혼 솔직히 좀 걱정되거든요. 나중에 명절 때 친척들 모이면 뭐라고 소개해요? 아이들 친구들이 물으면? 갈비찜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어요. 식사 잘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민우 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벌써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셨는데 배가 부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우가 황급히 따라 일어났어요. 서윤아, 잠깐만.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별실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민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안 되겠어. 집안 수준이 너무 다른데 무슨 결혼이야. 밖으로 나오자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쿵쿵 울렸고 가로등 아래 우산 없이 서 있는 우리 가족이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집에 가자. 빗소리만 쿵쿵 울렸고 축축한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서윤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시간 좀 주면 설득할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거실이 우리를 맞았어요. 불을 켜자 낡은 소파, 스크래치난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고 아버지는 형광조끼를 옷걸이에 걸었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밤이 우리 집안의 삶을 바꿀 첫 단추가 될까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23통의 부재중 전화와 15개의 카카오톡 메시지. 서윤아, 전화 좀 받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한테 내가 잘 말할게. 마지막 메시지는 새벽 3시에 온 거였어요.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휴대폰을 엎어놓고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 교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서윤 선생님, 어제 상견례 어땠어요? 잘 됐어요? 네, 그냥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우리 만나자.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자. 민우야, 나 수업 있어. 그럼 저녁은? 퇴근하고 잠깐만.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으려는데 민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서윤아, 우리 엄마가 변호사 선임했대. 뭐? 결혼 반대 사유를 법적으로 정리한대. 혼인빙자 명목으로 소송 걸 수도 있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내 돈을 노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나도 말릴게. 일단 만나자. 전화가 끊겼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민우 어머니였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한테 뭐라고 소개해요? 쓰레기 치우는 집안이라고?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죠. 쓰레기라는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벤치 옆 자판기 뒤에 숨었어요. 민우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딸 주제에 우리 집 식구들 생각을 했다니까요. 민우한테도 똑똑히 말했어요. 이번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우 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위자료? 그런 거 없어요. 애초에 약혼식도 안 했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면 돼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우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자판기 뒤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환경미화원 딸 주제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지만 받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왔니?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 소파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형광조끼를 입은 채였지만 옆에 낯선 검은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그거 뭐예요? 이거 오늘 동료한테 받은 거야. 아버지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서류 가방을요? 왜 환경미화원은 서류 가방 들면 안 돼?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버지 옆을 바라봤어요. 빗자루를 잡아 굳은 살이 박힌 손과 고급스러운 검은색 서류 가방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우네 집에서 저한테 결혼 반대한대요. 알고 있다. 어떻게 아세요? 오늘 아침에 민우네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결혼은 어렵다고, 서로 상처 안 주고 정리하자고. 아버지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놓았어요. 이거 봐라. 서류 상단에 청정 루프 재생자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동료들이랑 만든 회사야. 재활용품 수거하고 분류하는 일하는 곳이지. 아버지가 회사를요? 왜 환경미화원은 회사 만들면 안 돼? 아버지가 또 웃었지만 이번엔 웃음이 단단해 보였어요. 서윤아, 사람들은 빗자루 잡은 손만 봐. 근데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는지는 안 봐. 아버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지퍼를 닫았습니다. 민우네 집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우리를 무시하면 안 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새벽에 일 나가야 하니까 먼저 잘게. 너도 푹 쉬어라.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우였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 카카오톡을 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우야,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서로 생각 좀 정리하고. 답장은 금방 왔어요. 서윤아,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전화로 누구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서류 가방 속엔 대체 뭐가 들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아버지는 평소처럼
형광색 조끼를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놓인 분리수거함에서 플라스틱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환경미화원 딸 주제에 그 말이 귓전을 맴돌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아침 8시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교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켰는데 손이 자꾸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교무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시자원순환연합 불법 매립 및 무단 소각 의혹 자료 제출. 자막이 화면 아래를 가로질렀고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화면 속에는 회견 테이블이 보였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뒷모습이 낯익었어요. 형광 조끼 대신 깔끔한 와이셔츠를 입고 고급스러운 검은색 서류 가방을 옆에 둔 모습. 카메라가 정면으로 돌아오자 아버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인천시 서구에서 25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박정호입니다. 그리고 청정 루프 재생자원의 실질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고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청정 루프 재생자원? 그게 뭐예요? 옆에 있던 동료 교사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지난 3년간 일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분리배출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매립 및 소각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입니까? 아버지는 침착하게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대성건설자원, 화평종합건설, 그리고 민성산업계열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민성산업.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운의 회사였습니다. 서윤 선생님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한데. 동료 교사가 내 어깨를 잡았지만 나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고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원한은 없습니다. 다만 빗자루를 잡은 25년 동안 제가 본 건 쓰레기가 아니라 양심이었습니다. 더러운 건 바닥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에 회견장이 조용해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 따닥따닥 울렸어요. 나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대체 얼마나 오래 준비해 오신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서윤아, 내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회사를 고발했다고?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계획적으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민우야, 나는 정말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 TV에서도 같은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환경부 민성산업계열 폐기물 처리장 긴급 점검 착수.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내 목소리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청정 루프 재생자원이 뭐예요? 왜 민운의 회사를 고발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앉아라. 설명해 줄게. 나는 소파에 앉았고 아버지는 서류 한 장을 내 앞에 펼쳤습니다. 이건 3년 전 내가 동료들과 함께 만든 회사 등록증이다. 청정 루프 재생자원. 재활용품 수거와 분류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야.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빗자루 잡는 게 내 본업이니까. 아버지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짚으며 내려갔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 우리가 수거한 재활용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불법 매립되는 경우가 늘어난 거야. 추적해보니 민성산업계열 처리장이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신 거예요? 증거를 모았어. 3년 동안 현장 사진, 문자 메시지, 계약서, 위반 내역 전부. 아버지는 서류 가방 속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어제 상견례 끝나고 받은 전화가 환경부 담당자였어. 최종 제출 시점을 확인한 거야. 그럼 지금은요? 아버지, 민훈의 회사가 망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결혼할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내 편을 들어줬니? 말문이 막혔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일어섰어요. 난 내 일을 한 거야. 쓰레기를 치우는 게 내 일이고 더러운 양심을 치우는 것도 내 일이야. 아버지는 형광조끼를 옷걸이에 걸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서류 뭉치를 바라봤어요. 민성산업 로고가 찍힌 계약서, 현장 사진, 문자 메시지. 아버지의 빗자루 잡은 손이 이 모든 걸 준비해 왔던 걸까요? 다음 날 오후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환경부시청 합동 점검반 민성산업 폐기물 처리장 현장 조사 착수.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어요. 기사를 열자 사진이 보였습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폐기물 더미 앞에 서 있었고 노란색 차단 테이프가 처리장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민성산업 측은 계약서상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현장에서는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우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으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 민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지도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회사에 기자들이 몰려와서 민우 아버지가 경찰서에 계세요. 경찰서요? 환경부에서 고발장 접수했대요. 불법 매립, 무단 소각, 계약 위반 전부 다. 민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 내 아버지 좀 말려줘.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상견례 때 너무 심했던 거 인정해. 사과할게. 어머니, 민우도 너 보고 싶어 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응? 우리 다시 잘해보자. 전화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좀 내 아버지한테 부탁해줘. 고소 취하해달라고.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고? 너희 집안이 계획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환경미화원 주제에 감히 우리 회사를 너희들이 뭔데? 순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복도 창문에 기댔어요. 저 멀리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이 보였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미화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나르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아버지처럼 보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계약서가 띄워져 있었어요. 아버지, 왔니? 민우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아버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소 취하해달라고 했어요. 안 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왜요? 사과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아버지는 서류 한 장을 드러내게 보였어요. 이거 봐라. 이건 작년 8월에 우리가 수거한 재활용품 명세서야. 플라스틱 5톤, 종이류 3톤, 유리병 2톤. 손가락이 서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민성산업처리장 기록엔 플라스틱 2톤밖에 없어. 나머지 3톤은 어디 갔을까? 불법 매립됐어. 그래도 아버지 이러면 민훈의 회사가 망해요.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야. 아버지는 서류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서윤아, 난 25년 동안 쓰레기를 치웠어. 근데 진짜 쓰레기는 바닥에 있는 게 아니더라. 사람 마음속에 있었어. 그날 밤 뉴스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민성산업 환경부 조사 결과 계약 위반 사실 확인 영업정지 검토. 화면 속에는 민훈의 회사 건물이 보였고 기자들이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민우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 앞을 지나갔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서윤아.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응.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도 모르겠어. 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우리 회사가 정말 망할 수도 있어. 민우야, 그건 내 회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서윤아, 너 지금 내 아버지 편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회사도 힘들고 엄마는 매일 울고 근데 너마저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해? 미안해, 민우야. 근데 나도 힘들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랑과 존엄,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부터 지켜야 할까요? 일요일 새벽 빗자루 끝에 매달린 먼지가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분리수거장을 돌며 입주민에게 미소로 인사했고 나는 뒤에서 그 등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플라스틱 분리해라. 라벨 떼고 뚜껑 분리하고. 나는 플라스틱 병을 하나씩 집어 라벨을 뜯었어요. 손가락에 끈적한 풀이 묻었고 햇볕에 바랜 라벨이 찢어지며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응? 후회 안 하세요? 민훈의 회사 고발한 거. 아버지는 비닐봉투를 묶으며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어. 다만 내가 힘들까봐 걱정이지.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 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 엄마가 어젯밤에 울더라. 내가 방에서 우는 소리 들었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청소하는 게 부끄러워요? 뭐가? 환경미화원이요. 쓰레기 치우는 일. 아버지는 빗자루를 세우고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윤아, 청소는 내 직업이다. 더러운 건 바닥이 아니라 양심이더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훈의 집에서는 아버지를 사람으로도 안 봤어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나를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법무법인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고 나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중재 제안서네. 중재요? 응. 민성산업 측에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시스템 도입을 조건으로 손해배상 일부를 유예해 달라고 했어. 아버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회공헌형 환경 봉사 2000시간도 포함되어 있네. 그럼 받아들이실 거예요?
모르겠다. 동료들이랑 상의해 봐야지. 그날 저녁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우리 회사에서 중재안 보냈다며? 내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 아직 결정 안 하셨어. 제발 좀 받아달라고 해줘. 우리 회사 정말 힘들어. 직원들 월급도 밀렸어. 민우야, 그건 내 회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알아. 알아.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아, 우리 진짜 끝나는 거야? 너랑 나? 모르겠어, 민우야. 나도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분리수거장에 불이 켜져 있었고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에 출근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불렀어요. 박 선생님, 잠시 교장실로 올 수 있나요? 교장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박 선생님 만나러 오셨어요. 한 명이 명함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민성산업법무팀 이사 김철수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께 연락이 안 돼서요. 선생님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중재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공개 사과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 시스템도 도입하겠습니다. 그건 아버지께 직접 말씀하세요. 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나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아버지와 동료 몇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왔니? 네.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어요.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야, 중재안 받아들이는 게 어때? 우리도 싸우느라 지쳤잖아. 형, 그래도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원칙도 좋지만 우리도 생활이 있어. 계속 이러면 우리 회사도 타격이 커. 알아요. 근데 여기서 물러서면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생겨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우 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손가락이 저절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서윤 씨,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지금요? 네. 우리 집 앞 카페에서요. 10분만 시간 내줄래요? 알겠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민우 어머니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앉아요. 나는 마주 앉았어요. 민우 어머니가 커피잔을 밀어냈습니다. 서윤 씨, 미안해요. 상견례 때 너무 심했어요. 환경미화원이 뭐가 어때서요? 떳떳한 직업인데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아버님 설득 좀 해줘요. 중재안 받아들이시라고.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어머니, 진심이세요? 네. 정말 반성하세요? 아니면 회사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우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물론 회사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렇네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죄송합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을 보니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용서와 책임 사이 우리는 어디에 선 채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중재안을 받아들였어요.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서류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민성산업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고 사회공헌형 환경봉사 2000시간을 이행하기로 약속했어요. 토요일 아침 동네 하천변 정화활동 현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섰고 그중 앞줄에는 민우 어머니와 민우도 있었어요. 수고하십니다. 아버지가 인사를 건넸고 민우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과는 받았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비닐장갑을 나눠줬습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우가 쓰레기 집게를 들고 하천변을 걷고 있었고 민우 어머니는 비닐봉투를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카메라는 없었어요. 기자도 없었고 구경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비닐봉투에서 쓰레기 냄새가 났어요. 민우가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윤아. 응. 이거 정말 힘드네. 민우는 쓰레기 집게를 내려놓고 땀을 닦았어요. 내 아버지는 25년 동안 이 일을 하셨구나. 응.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하천변을 바라봤습니다. 물에 젖은 비닐이 풀숲에 걸려 있었고 플라스틱 병이 돌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서윤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르겠어. 뭐가? 내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미안해서 그러는 건지. 민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진심이야. 나 정말 반성했어. 그래. 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우가 뒤따라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봉사활동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하천변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풀밭만 남았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쓱싹 쓱싹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오후를 채웠어요. 민우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정호 씨,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빗자루를 세우고 민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환경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요. 아버지는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면 쓰레기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민우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바람이 하천변을 스쳤습니다. 분리수거 스티커가 바람에 날려 풀숲으로 떨어졌고 아버지는 그걸 주워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우가 나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응?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나는 민우를 바라봤어요. 땀에 젖은 티셔츠, 흙이 묻은 운동화, 피곤한 얼굴. 처음 만났을 때의 깔끔한 모습은 없었지만 왠지 더 진솔해 보였습니다. 민우야. 응.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각자 자리에서 다시 서보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기다릴게. 우리는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우가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석양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빗자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오늘 수고하셨어요. 내가 더 수고했지. 아버지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미소를 지었어요. 서윤아, 내 결정은 뭐니? 결혼 말씀이세요? 응.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물었어요. 서윤아, 민우 만났어? 네. 어땠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신은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서두를 필요 없어.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분리수거장의 플라스틱 병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서윤아, 자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 응. 오늘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응, 알아. 나 앞으로 더 노력할게. 내가 다시 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고마워.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빗자루, 민우의 변화, 그리고 나의 선택.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바람처럼 이 일도 언젠가 우리를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민우와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인가요? 집안일 하시면서인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인가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